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하고 있죠? 수학을 왜 배운다 그랬죠?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 들어서 코로나가 빨리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래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원, 이번 단어는 평면도형으로서 원, 호, 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둥그런 색종이를 접어서 떡도 달라붙네. 접어서 180도 또 접어주면 90도 이렇게 되고 또 접어주면 80도 해서 정팔각형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오늘은 그 부채꼴에 대한 성질 몇 가지, 지난번에 정비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 쉬운 문제 2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어요? 선생님이 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수학 박물관이 있다 그랬더니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서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참 재미없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 의미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쉽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할 수 있겠죠. 켜이지. 오늘 저 추석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지금 날씨가 점점 가을이 되면서 추워서 선생님 긴팔 입고 왔어요. 쌀쌀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일기예보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일기예보를 잠깐 봅시다. 여기 이렇습니다. 이거 구름 사진에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돼서 일본은 지금 비 오는 것 같은데,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깨끗하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시면 이걸 보여줘야 되나, 어떻게 이걸 거울을 비춰야 되나? 우리 지난번에 여기다 이게 비쳤던 거 생각납니까? 저 밖에 보이세요? 밖에? 잘 안 보이네. 저 하늘에 구름 하나 없이 깨끗해요. 지금 날씨가 엄청 깨끗해요. 지금 이거는 이렇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보시면 위성사진 보다시피 얘네들이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당연히 점점 좁아져서 북극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 북극에서 모입니다. 우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산처럼 이렇게 모여요. 그 다음에 옆에 얘네들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평행하다라고 말하지만 원의 일부분으로서 곡선이에요. 그걸 곡률이라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냐에 따라 그 원의 구부러진 정도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물론 당연히 이 선마다 이게 5도씩마다 돼 있나 10도씩마다 돼 있나 이렇게 나눠짐에 따라서 이 구부러진 정도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구부러진 정도가 모두 같은데 이렇게는 달라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지구를 사각형들로 쪼개서 마치 수박을 자르듯이 쪼개서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요. 얘는 얼핏 보면 사다리꼴처럼 보이지만 사다리꼴은 아니에요. 공간상에 떠있는 마치 샌드위치라 그럴까, 그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꼴이 되죠. 제주도가 엄청 크네요. 제주도는 지금 여기 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하고 이쪽에는 하얗게 구름이 보입니다. 일기예보 잠깐 볼까요? 뭐가 있을까? 3시간 전 사진. 여기 있다. 이건 하늘이 잘 나왔네요. 오늘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하루입니다. 현재 서울은 16.5도 보이면서 선선합니다. 하늘에는 가을 햇살이 가득한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더 따스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는 23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차놈의 관점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동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와 영남 해안,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강풍특보도 여기 지구를 보면 지금 여기 120도, 130도 이란 얘기는 동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5도, 10도, 5도씩 이렇게 점점 와서 동쪽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에 127도 정도 되겠네 서울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태양이 이쪽에서부터 떠오르니까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먼저 해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뜨고 조금 있다가 시계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태양이 넘어가겠죠. 신기하네요. 지구 하니까 지구도 커다란 공 모양이죠. 입체도형에 가서 구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해상에는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물결도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이면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주말 사이 동해안과 제주 여기 나와 있는 태양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각형 모양으로 그려놨네. 오 신기하다. 12각형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삼각형이 위로 뾰족하면 올라가는 느낌이고 아래로 뾰족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표현이 되어서 우리 도로교통 표지판이 경고, 위험함을 알리는 경고는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냥 안내는 동그랗게 돼 있고요. 경고하는 문구는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을 잘 해줄 수 있는 옷을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지금 추석 지나고 날씨도 이렇고 하는데 우리 지구의 시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해식에 대한 얘기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앙불과 비슷한데 물시계에서 해시계, 별시계 등 다양한 시계들이 제작되고 사용됐던 조선.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된 해시계는 시간은 물론이고 낮과 밤의 길이, 계절과 방위를 알 수 있었다. 생기는 그 방향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만들고 보기에 간편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앙부 일부는 세종시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시계다. 오목한 해시계의 한가운데 있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 얘가 태양의 요 바늘이 태양과 여기에 와서 그것의 그림자가 반대쪽에 맺혀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요 조그만한 이게 앙불구란 얘기는 솥단지란 얘기예요.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가서 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에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들이 여기에 비춰져서 우리 렌즈가 또 현미경, 망원경처럼 여기에 비춰져서 반대로 뭘 나타내냐면 태양. 저 멀리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대단한 상상력이에요. 태양까지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요 반대쪽에 요만큼으로 표현했어요. 이걸 2학년 때 가서 뭐라고 배우냐면 닮음이라고 배워요. 닮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한 뼘 정도가 30도 정도인데 저 태양이 30도 움직이는 그 거리를 여기서는 눈금 두 칸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아까 지구 모양에서 구름 사진에서 위성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 태양이 움직이는 그만큼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어서 그것을 그 천문학자들이 다 재어서
이렇게 선으로 그렸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계절마다 달라지니까 그것들을 보정하는 눈금을 가장자리에 써 놓았습니다. 가로서는 시간, 가로서는 절기를 나타낸다. 시간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해가 강렬한 낮 시간에 맞춰 참고로 요 가운데에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먼지나 빗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저기 우리 종로 거리랑 저쪽에 내려가면 이 앙부잉글을 놓았던 그 받침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사람 저 먼지나 나뭇잎 또는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이게 쌓이니까 이게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니까 요 밑에 구멍이 있어서 밑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나왔는데 여기가 긴 이제 사각형 모양 사각형이란다. 이렇게 X자 모양의 막대가 받침이 있고 그 안에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그 안을 물로 채워놨어요. 물론 여기 빗물이 비가 오면 저절로 채워지기도 하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뭘 했냐면 우리 세탁기의 그 수포처럼 수평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평면대형 저기 작동할 때 수평계 보여줬었죠. 이 물이 평평하게 되도록 하면 얘가 이 안에 있는 얘가 원반이 지구와 딱 맞게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위에 사진만 신경 쓰는데 사실은 그 아래 이렇게 평행을 맞추는 그 물을 채운 수평을 맞추는 수평계가 이쪽 방향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서반 남북을 맞출 때는 이제 지남철을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서 맞췄어요. 실제 앙부일구로 시간을 재보기로 했다. 정확한 방위를 설정하고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해시계. 세로선에 그어진 빗금이 두 칸을 움직이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한 칸이 대략 지금의 15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15분이었네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하루가 96각으로 나눠져 눈금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인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들 착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착시 영상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시를 하면은 우리 사물이 눈에 맺히는데 평면에 있는 그림들이 눈은 안구, 지난번에 안경 맞추는 거 얘기했죠. 소개가 입체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게 평면에 있는 그림들이 사람 눈에 구 모양으로 이렇게 맺히면서 영상이 일그러져서 착각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는 지금 공간상의 3차원 공간인데 이 해시계는 평면에다 나타나니까 이렇게 만든 휴대용 해시계도 있는데 이거 엄청 커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겠죠. 물론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요. 아까 나왔던 나침반처럼 손바닥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걸 또 평면으로 하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해시계의 일종인 현주일구를 보면 96각이 아닌 100각으로 나눠져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시각법이 달라진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하루를 12시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각으로 나눠 간격을 1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통 1각이 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하루를 12등분 했어요. 12등분. 3개, 4개. 아까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똑같죠? 현재 14.4분 정도가 되어 하루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지점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시험력이 들어오면서 하루를 96각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 1각이 15분을 이루며 지와 각이 구분점이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전기에서 후기로 들어서면서 시간의 정확성을 더해갔던 조선의 시계. 자, 그래서 우리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100으로 하니까 100은 3의 배수가 되나요? 3으로 나눠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어긋나서 이렇게 오차가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96각법으로 96도로 나누면 3으로 나눠지죠? 32 되겠죠? 지금 우주선이나 비행기는 360도는 안 쓰고요. 3600도를 씁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 배나 비행기는 더 높은 데서 더 멀리 나가니까 거기서 1도라는 것이 엄청난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3600으로 나누는데 옛날에 그래서 조선시대는 96으로 나누었더니 이와 같이 딱
12의 배수와 맞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15분 단위로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했고 시계도 해시계를 중심으로 더욱 널리 보급되었는데 지시계를 중심으로 소형 해시계가 등장하게 된다. 나무나 쇠, 상아 등 재료도 다양한 휴대용 해시계들. 조선의 시계가 점점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스트링 아트 디자이너라는 앱이 있어요. 링크 앞에다 걸어놨는데 얘는 우리 앞에서 뭐였더라? 저거 대각선뿐 아니라 도형의 중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멋진 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 원, 사각형 그런 도형에 대해서 각 점을 몇 등분 하느냐 점점 많이 쪼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등분을 나타내고 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스트링 아트 디자이너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지난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말씀드렸었는데.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집에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꼭TV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완전히 엄청나게, 진짜로 엄청나게 신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닥터 스트레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 꼭TV가 저번에 닥터 전자레인지 뽕맛 더빙을 이제 해서 아무튼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진을 이용해가지고 뭐 무기도 만들고 쉴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아가모토의 눈으로다가 시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근데 야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실 겁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뭐야 이거 깨졌어. 한번만 했어. 실패. 구독 보이세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번에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진 쉴드를 넣어놨습니다. 과연 쉴드가 잘 뜰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3, 2, 1, GO! 대박!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쉴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대박!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마법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돌만은 거래를 하러 왔다. 제가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기분이네요 여러분들. 자 이번엔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양손으로 우와 대박. 그래서 그 선풍기 LED를 조명을 이용해서 문자나 또는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본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여기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용해 보기도 하네요. 잠깐만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문이 자꾸 흔들려서 누가 문 두드리는 줄 알았더니 가을 바람 때문에 문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이 친구 선생님이 좋아하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갖 장난감들을 다 사서 재밌게 놀고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선생님도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커스 지난번에 얘기를 한다고 했던 게 서커스가 뭐냐면은 그 서커스의 뜻이 서커스가 원운동한다. 지금 이거 회전운동처럼 원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서클, 바이시클, 서커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커스라는 것이 원운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동작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죠.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뭐 TV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때도 몇 년에 한 번씩 동네에 선생님 송중동에 살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그 저기 송중동 거기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 자리에서 서커스를 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서커스 잠깐 볼까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공간입니다. 바로 서커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에야 무대 위로 다시 내려오는 단원들. 워낙 고난도의 공예인지라 건장한 장정임에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연 전 배우들의 곡의 리허설이 끝나고 이번엔 음향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흥이 좀 넘치는 빨리 감독님. 보겠습니다. 밴들이 (8m) 고공의 하이와이어가 등장하자 객석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여세를 몰아 더욱더 아찔한 묘기를 선보이는 단원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서커스를 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는 땅에서도 힘들죠. 그런데 그 이유는 요 막대기, 이 막대기를 통해서 무게가 있어서 얘가 축 늘어지기 때문에 무게 중심. 우리 도형에서도 삼각형의 내심, 원에서도 중심이 있죠. 사각형도 마찬가지. 대각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무게 중심이 훨씬 낮아져서 걷기가 편합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서 하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어떤 걸 했어요. 어떤 거? 부채춤. 부채를 가지고서 위아래로 바람을 이렇게 해서 평형을 맞췄죠. 이 부채 없이 이렇게 막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막대기 없으면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끝.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될까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원이나 이불이어서 줄넘기 하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난리가 나겠죠, 부모님들. 근데 이런 공연은 위험해야 더 재밌어 해요. 또 영화 같은 것도 요즘 보세요. 막 사람들 막 다치고 자동차 뒤집어지고 총 쏘고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액션이 들어가야 영화가 재밌다 그러지. 그런 위험한 장면 다 빼봐요. 다 빼고 위험하지 않은 것만 여기 가서 보여준다 그래봐요. 손님들이 없을 거예요. 영화도 재미없다 그럴걸요. 이 세상은 그래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걸 영화로 보여주고 자꾸 유혹하고 그래요. 단원들. 因为天气太冷了，然后提前活动活动，为了。 호기롭게 올라타는 담당 PD.
일반 단원들에겐 그저 귀여운 엄살인 모양. 네, 그래서 이 서커스라는 것이 원운동 한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또 그렇다고 우리 또 교과서 내용을 안 보면 안 되죠. 지난번에 얘기하던 거 마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교과서 206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06페이지. 교과서 206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06페이지. 그렇죠. 206페이지 지난번에 정리하다가 말았네요. 206페이지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 접어주면 얘네들이 요 하나의 부채꼴의 넓이가 모두 합동이 되어서 2배, 3배, 4배, 5배, 6배 또는 다 펼친 교과서처럼 이렇게 펼친 이렇게 되면 360도 완전히 연이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때 부채꼴이 이렇게 늘어날 때 이 말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중심각을 가지고 했었죠. 중심각이 늘어남에 따라 호의 길이와 넓이도 합동이니까 같이 몇 배씩 늘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설명이 어려워서 어떤 단어를 쓰자고 하셨냐면 정비례한다. 그냥 비례한다가 아니라 정비례니까 똑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자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줄 쳤어요. 정리. 빨간색 별표로 네모. 별표 7개 쳐주세요. 별표 7개. 별표 7개 쳐주세요. 해서 이제 우리 부채꼴 공부하니까 이걸로 합시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사이의 관계, 말이 필요 없어요. 정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야, 글씨가 이거 두 부채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도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서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이 중심각이에요. 앵글. 중심각에 따라. 자, 보겠습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넓이도 같습니다. 포개어집니다. 합동이라 그래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삼각형의 합동 우리 배웠듯이 선생님 삼각형에서만 합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도 합동이라 그래요. 원도 반지름이 같으면 합동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겨우철에 호빵 그런 거 피자도 마찬가지. 제품을 사는데 피자가 라지하고 미디움하고 이렇게 레귤러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다 제각각 달라버리면 만약에 다 같다면 누가 다른 크기를 사겠어요? 합동이 되게. 또 호떡도 마찬가지. 호떡 다 모양이 같아야지. 어떤 친구는 이따만한 걸 먹었는데 어떤 친구는 요만한 게 나오면 그렇겠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상품으로 줬던 그 초콜릿도 여러 개 들어있는데 어떤 친구가 갖고 왔어요. 하나만 들어있는 것도 있었더라고. 참. 어쨌든 원에서는 뭐가 같으면 중심각이 같으면 호 넓이 같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원제 하나의 원이나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피자 생각해 보세요. 2번 출처제예요. 한 원에서 호의 길이와 호 동그라미 그것의 넓이도 같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에 미안합니다.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정비례에다가 화살표 한번 찔러주세요. 번개 표시 팍 찔러주세요. 피가 날 정도로 팍 찔러주세요. 정비례한다.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로 재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아래 3번에다 별표해 주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수행평가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같이 풀어봅시다. 3번 아래다가 풀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보니까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중심각이 크니까 중심각을 먼저 확인해요. 여기 60도, 여기는 120도. 에이, 벌써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산이나 바다나 그런 데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팔을 이렇게 최대한 뻗어주세요. 뻗어서 한 뼘 정도가, 그 정도가 30도 정도, 사람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30도 정도가 되고, 그 정도 태양이 움직이면 1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캠핑 가거나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갔을 때, 물론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칩시다 해서 한번 진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60도 정도인데 얘는 120도니까 이게 몇 배 있는 거예요? 2개예요. 에이,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러나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일단 쉽게는 이렇게 보겠어요. 얘를 반 잘라주시면 60도가 되니까 합동인 게 하나, 2개 있으니까 얘가 5cm이므로 x는 5cm 정비례하니까 5가 2개 있는 것으로서 10이 되겠다. 단위는 써있으니까 x의 값은 10이겠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거야. 예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관계식을 한번 써볼까요?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아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래다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아래다 써보세요. 60도 대 써주세요. 너무 작은가? 60도야. 돕니다만 지금 도 표시를 할 수 없어서 60 잠깐 되나 이게? 60도 대 되네. 야 된다. 60도 대 120도. 120도는 써주세요. 60도 대 120도는 5 대 x. x 할 때 어떻게 해야 재밌죠? 토할 듯이 x 토할 듯이 하고, y는 느끼하게 y 참기름 한 병 먹었다고 어머님은 더 혼납니다. 식용유 한 숟가락 먹은 듯이 y 이렇게 보세요. 60도 대 120도는 5 대 x.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암산으로 하시지만 실제로의 이 비례식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비례식은 이렇게 되겠죠. 또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안쪽에 있는 항,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또 써줍니다. 아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래서 곱해주시면 60x는 어떻게 되냐면 120도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양변을, 두식의 성질을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양변을 60으로 나눠주시면 2가 되고, 2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x는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는 10.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5의 2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똑똑하니까 암산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또 눈으로는 또 직관적이라고 그러죠. 또는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수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x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같이 보도록 하죠. 2번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2번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마찬가지 여기 25도니까 25도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x래요. x 제곱센티미터인데 150도일 때는 36 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은 150을 25로 나눠보면 되겠네. 120을 25로 나눠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책에서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요거 써주세요.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써주세요. 25도 대 150도는 단위 띄고서 했네요. 단위는 답 쓸 때만 맞게 쓰시면 됩니다. 넓이의 b x 대 36. 그래서 내항의 곱 150의 x는 써줍니다. 25도 곱하기 36도 900이 되겠어요. 근데 곱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약분 되는 것들이 나와요. 이걸 900으로 곱했다가 또 나누려면 물론 해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오히려 곱하지 않고 약분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50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x의 값이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값도 자로 재거나 또는 계산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값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에 정비례한다고요? 뭐에 정비례한다고? 중심각에 따라서 코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심각을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자를 잘라 먹을 때, 케이크를 잘라 먹을 때 어떻게 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중심각을 많이 되도록 부채를 요만큼 펴가지고 부채질하면 바람이 나오겠어요? 팔만 아프죠? 쫙 펴서 부채질. 시원해. 춥다. 추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어디 갔어? 오늘은 이와 같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호와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고 문제 2가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